2024년 11월 5일 전 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소식이었죠. 그의 당선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무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금 부활하면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입니다.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우리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 외교와 국방 분야에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강해질 기회를 선사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 자주 국방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더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트럼프의 재당선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곧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방부와 외교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었고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예산을 증액하여 최첨단 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군사훈련의 강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첨단 전투기 KF-21의 개발이었습니다. 특히 KF-21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며 군사적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한국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자주 국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천국-II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적의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국산 기술로 완성된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자주 국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둘째, 해군의 첨단 함정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첨단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장보고-III 배치-II가 취역하며 한국 해군의 전략적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3형통급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적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국민의 변화된 인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강한 의지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겠다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경제적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맹국의 그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기술과 전략을 배우고자 하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구체적인 성과는 군사력 강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군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봇 전투단은 그중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첨단 전투 전략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론봇 전투단은 군사훈련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며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AI 전투 시뮬레이션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한국군은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 군사력 강화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국방부는 국방위성을 통해 실시간 정찰 및 통신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감시망을 보유하며 적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자주 국방 의식도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 방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예비군 훈련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산박람회나 국방체험 행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한국의 군사적 자립에 대한 자부심을 체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했고, 한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존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 된 것이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빛났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군사기술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개최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며 미래의 국방 전문가로 성장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군이 최초로 국제연합 유엔의 평화유지군 PKO 작전에 자국산 장비를 완벽하게 사용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은 분쟁이 격화된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이곳에서 한국의 군사기술과 작전 능력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군이 제공한 의료 지원과 재건 작업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영웅입니다. 이 말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국의 군사적 역량이 단지 국토 방어에 그치지 않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국방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군사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중요해지며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 방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방산 수출은 경제적 성장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의 방산 박람회에서 한국 제품을 보기 위해 긴 줄이 생기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신뢰와 첨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더욱 강력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 자주 국방의 길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국방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국제사회에 퍼진 것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걸까? 라는 의혹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해외 매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어길지도 모른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합니다. 우리가 강화하는 것은 자주 국방이지 무분별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박람회를 열어 자국의 첨단 방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연은 그 자리에 참석한 외국 군사 전문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외국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방위산업 강국이다. 또한 한국은 UN 평화유지군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의 활약은 한국이 단순히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자주 국방이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비판을 극복하고 다시금 세계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은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비핵화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이 추구하는 자주 국방이 전략적 균형과 평화를 위한 억지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전쟁의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힘은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설은 많은 국제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비판적이던 몇몇 나라들마저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총리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국제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국제적 협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가동되었습니다. 한국은 NATO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 국가들에게 자국산 방위 기술을 수출하는 동시에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첨단 군사 장비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NATO의 기준을 충족하며 폴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한국의 차세대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이 배는 항공모함에 필적할 만한 방공 및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상에서의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공동 개발된 것이 아닌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바다에서도 독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국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립적인 군사력을 보고 자부심을 느낀 시민들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비난과 오해를 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는 와중에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은 한국이 주도한 다국적 군사훈련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목표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중 한국군은 첨단 전투기 KF-21과 초정밀 미사일 시스템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전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특히 드론봇 전투단이 보여준 자율 전투 시뮬레이션은 외국 군사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난 후 외신들은 한국군의 훈련 실적과 기술력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전문지는 한국은 21세기 군사혁신의 선두주자라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재조명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의 군사개혁 모델로 한국을 연구하고 싶다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과는 국민적 자부심을 크게 고취시켰습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방산업계로 몰려들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공부했던 젊은 과학자들까지 귀국해 한국의 방위 산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력과 군사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제 평화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여 세계 각지의 평화 유지 작전에 계속해서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군은 따뜻한 군대라는 별칭을 얻으며 단순한 군사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와 재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의 한국군 활동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단순한 군사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군은 지구촌 평화를 위한 파트너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길을 걷던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우리의 힘이 곧 세계의 힘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서 시작된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성과를 넘어 국제사회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던 작은 나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 자국의 군사적 독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학교에서 KF-21 모형을 조립하며 우리도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야라고 외칠 정도로 말이죠. 군인들은 이제 단순한 국방 임무를 넘어 국가의 얼굴로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방산 수출로 얻은 수익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재투자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은 다른 첨단 산업으로도 이어져 한국은 이제 기술력과 경제력을 겸비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미 관계 역시 새롭게 재정립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방어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오히려 한미 관계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을 넘어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강한 나라이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은 단지 군사적 독립을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군사적, 외교적 협력을 논의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도적 군사 활동은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전쟁 억지력을 넘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한국군이 신속히 파견되어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한국군이 오면 희망이 온다는 말이 현지에서 돌 정도로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군사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평화유지군 PKO 선도 국가로 지정하며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는 컸습니다.
자주 국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과 방산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경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방산 기술은 민간 산업으로도 확산되어 자율주행 자동차, AI 기술,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과거 외세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통해 자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미래를 더욱 밝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의 성과는 단순히 현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자긍심과 희망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자주 국방을 통해 한국이 달성한 성과는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 곳곳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방산 기술의 민간 이전이 가져온 일상적 변화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봇 전투단에서 개발된 첨단 드론 기술은 산간 지역의 물류와 긴급 구조 활동에 활용되어 과거 몇 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이 대규모 농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료와 농약을 자동으로 살포하며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국방 AI 기술은 스마트 시티 건설에 도입되어 교통체증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적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과거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은 단순히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직접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에서 배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IT, 로봇공학,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의 성공은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였고 KF-21 전투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한국은 군사 강국인과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군이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실시한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은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신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결국 자주 국방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공은 교육과 문화 분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대학에 도입하며 학생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습 기회를 얻도록 지원했습니다. AI와 로봇공학 그리고 위성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고, 이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 혁신은 국제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방위산업 및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교육 강국으로도 자리 잡으며 배우고 싶다면 한국으로라는 인식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자부심은 한류 콘텐츠에 새로운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 자주 국방을 다룬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예로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국제평화 유지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의 국방력을 대중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기술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접목되었습니다. 드론 기술은 대규모 콘서트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환상적인 쇼를 연출하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과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방산 수출이 한국의 무역 수지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IT, 자동차, 반도체에 의존하던 수출 구조에 방산이 추가되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미미했지만 이제는 주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아 무기 수출국 TOP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연간 수십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결국 자주 국방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까지 얻으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